그리고 또 이제 12년 만에 이제 또 당이 바뀐 구청장님이시기도 했는데 변화가 뭐 불가피하죠. 네.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시는 게 역시 재건축, 재개발, 뭐 교통 인프라 이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은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지자체장 차원에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여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를 그러니까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서대문 지역의 상권이 제일 어려운 지역이 어딘가? 신촌에 서대문에 14개 동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동네가 신촌동이에요. 거기는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신촌에서 개업을 하면 5년 동안 생존율이 32.3%밖에 안 된다고 나오고, 그럼 거의 68% 가까운 그 개업한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결국은 신촌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조사했던 2022년에 소상공인에 관련된 조사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지금 상권 쇠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폐업률만이 아니고 이쪽에 지금 신촌 지역의 상인들의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거의 70% 가까이는 다들 지금 연세로 같은 경우에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어떻게 차 다니는 도로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차가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냐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8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8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막혀있는 도로를 뚫어줘서 차들이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작업, 이게 연세로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을 하는데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같이 신속하고 통합해서 좀 빠른 속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연세로를 막는다는 게, 아니 연세로 다시 그 자동차가 다니게 한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도 진희성 교수님 한번 만났었는데, 네, 그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인수위원장 하셨다고 하시던데.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상인들 70%가 이 차가 다니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인분들은 차가 다닌다기보다는 여기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더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저기 이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고 꼭 차가 다녀야만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다녀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주차 문제가 핵심인데 왜 꼭 자동차를 공간을 다시 열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하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피가 잘 통하게 하는 것은 바로 혈관이 깨끗하고 예를 들어서 잘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도시 기능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건강하게 잘 굴러가려면 도로가 소통이 잘 돼서 원활하게 차들이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어야 내가 보기엔 도시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로 2014년도에 그러니까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의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강압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에 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촌 지역의 상권이 지금 아주 급전직하,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저희가 신촌 지역에 관계 있는 분들을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대별됩니다. 차가 다니는 것을 찬성하는 분들과 차가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 차가 다니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촌 상인들 거의 70% 가까이 67%가 찬성하고 있고, 세브란스 병원의 하루의 이용객이 3만 명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가 10,00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2,500개 병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보호자들 들어오죠. 그리고 하루에 환자 병원 치료 오게 온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 30,000명이 거기 이용해요. 근데 이 30,000명 중에 내가 보기에 거의 70% 가까이가 차를 다니기를 원하고 있어요. 현대백화점도 하루에 10,000명 가까이 오는데 거기도 대부분 다 그걸 원하고 거의 90% 가까이 돼요. 유일하게 대중교통지구를 유지하길 바라는 데가 학생들하고 연세대학교 교수님들 일부예요. 학생들은 차량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도보로 다니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 차가 안 다녀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기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저는 그거에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70% 가까이가 차를 다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상권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가고 있고, 환경단체에서 차가 다니면 거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고 거기에 환경이 더 나빠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었는데, 아니 연세로만 차 안 다니면 서울 시내에서 차 안 다니고 차가 그 주변에는 안 다닙니까? 그러면 오염물질은 연세로만 머물러 있나요?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차 교통이 막히면 거기서 내가 보기에 매연이 더 많이 나오고 평소에는 막히지 않던 연세로가 내가 보기에 지금 더 막혀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서울시 이런 정부 차원에서 차를 늘리는 걸 막아라. 예를 들어서 다 전기차로 바꿔라. 매연이 안 나오는 차로 바꿔라. 이거를 환경운동이 주장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 가솔린 차는 다 매연 나오잖아요. 디젤차 매연 나오는 거고, 그거는 그대로 두면서 들어서 이 도로만 다니지 말라고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매연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좀 현실하고 다른 좀 주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거는 저는 항상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년 동안 일을 해봤는데 그게 처음에 취지와 달리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변화를 줘서 다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주차장 부분이 중요하죠. 주차장도 없던 이유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신촌 지역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약을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부족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는 대안은 지금 연대 앞에 지나는 경의선 철도 이 구간에 서울역에서부터 수색까지 구간을 지하로 가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5.4km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KTX 수색에서 광명까지 거의 25km 가까이를 지하로 가도록 하는 작업을 이미 추진하고 예비 타당성 검토가 끝났습니다. BC가 1일 넘게 나오는 걸로 돼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신촌 지역만 해서 이화여대 앞에서 연희터널까지 이 구간만 지하로 가는 작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1,000대도 넘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주행지구 만들어서 그러면 차 안 다니게 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늘어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어요. 서울시도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서대문구청도 그동안에 그런 대안을 못 냈지만 저희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미 KTX 구간이 지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철도청에서는 화물열차 가는 거를 그러니까 수용할 수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화물열차가 하루에 몇 번 다니냐? 하루에 한 번 다니니. 하루에 한 번 다니는 화물주차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저는 이거는 좀 다른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도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런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지금은 다 도로도 잘 나 있고 뭐 어떤 그 화물도 내가 보기에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다 이미 여러 채널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안 된다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지하와 경의선철도가 지하로 가는 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유휴부지가 몇만 평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산업공동연구단지 만들어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주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인력과 기업들이 같이 연구하는 연구단지 운영하고, 여기서 반도체하고 바이오 산업 그리고 연구하게 하고, 또 청년들 스타트업 기업들 대거로 와서 자기들 1인 기업 할 때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많은 문화예술시설을 만들어서 연극 공연장, 뭐 영화관,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자연히 와서 구경하고, 좋은 공원 만들어서 거기서 버스킹 하면서 거기서 같이 놀면서 노래하고 놀고 뒹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의 첫 번째 일이 지금 연세로 차량 통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세로 차량 통행만을 가지고 신촌 지역의 상권을 다 활성화시키고 모든 걸 끝냈다고 보지는 않고,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든 또 어떤 문화예술 활동이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앞으로 진행이 되면 요 계획 사업들이 구체화된다면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를 만났을 때 한번 변화를 줍시다. 그래서 일단 실시하고 해보고 몇 개월 후에 평가해서 평가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뭐 원상회복하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평가인을 같이 공동을 구성하자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그 친구들도 다 동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무슨 한번 해보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저는 정부도 그렇고 기초단체지만 지방정부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가 보기에 잘 대처해주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준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인성 교수님 우리 그 반대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인수위원장도 하셨어요. 제가 모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시장할 때 자기들이 부시장하고 있으면서 했던 정책을 다시 되짚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인지는 제가 좀 과문해서 다는 모르겠지만 시범 사업으로 이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을 지금 8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다른 지역은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찬성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지방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만 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다른 우선적인 가치를 말하기에 앞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